감성인형 감성주택. 들어오시고, 이곳에 이제 전기 분배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얘네들 이 차단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다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시 이렇게 해갖고서 안 올라가는 게 있으면 고장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올라가죠. 바로 올리면 안 올라가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로 떨어지면 바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서부터 한 번씩 똑똑똑 열어서 이렇게 차단기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전 차단기 점검이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런 창틀에 여기는 이제 MDF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랩핑을 쌓아놓은 건데,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여기다 놔두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데 이제 물이 이렇게 맺히게 돼 있어요. 물이 맺히면 이런 데들은 물이 맺히는 거를 본과 즉시에 방치하지 말고 닦아줘야 됩니다. 닦아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불어서 나중에 이 필름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MDF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 물이 보이는 즉시 바로 닦아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이 이렇게 걸릴 경우에, 이럴 때는 경첩 부분을 여기를 걸레 같은 거나 뭘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늘어나거든요. 얘가 늘어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첩 조정을 통해서 문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아래가 만약에 걸린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래쪽에 걸린다. 그럼 쟤를 걸레 같은 걸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힘을 줘서 하게 되면 이 손이 걸레라고 생각하고 넣고 이렇게 꽉꽉 누르면 이 경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만큼 얘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비교적 문이 앞쪽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추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저래도 안 된다 라고 했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경첩에 있는 이 피스, 경첩에 있는 피스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 틀 자체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 100mm 피스로 꾹 박아서 틀을 밀어내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서 관리를 하면은 이 문은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팁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안에 이렇게 화분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화분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화분에서 만약에 이제 물이 이렇게 새어 나왔다. 그럼 얘는 타일처럼 보이지만 얘는 강마루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얘네들도 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을 닦아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어지간하면은 이 수전이 외벽 쪽에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주방 싱크 같은 경우에는, 싱크볼이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선상 외벽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파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동파를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설계를 할 때 외벽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외벽에 해서 만약에 물이 얼어서 만약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됐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장을 열어두면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돼서 저기 수전에 따뜻한 공기가 직접 맞닿게 돼서 녹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건들을 빼고 문을 열어놓는 것, 녹을 때까지 열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나오기 시작하면 물을 한 방울씩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얼지 않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살짝 올라가 볼게요. 만약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물을 썼다. 물을 쓰고 나면은 이 바닥에 이제 물이 이제 흥건해지겠죠. 물이 흥건해지고 안에 습기가 많이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이제 습기가 많이 차면은 아무래도 이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주택, 스틸 주택도 전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그 집에 대한 수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좌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습을 날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샤워를 해서 찼다 그러면은 환풍기만 믿고 계시지 말고 문을 열어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를 계속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계속 틀어놔도 제가 뭐 2년, 3년 이상 갑니다. 그때 나중에 바꿔주면 되더라도 저거는 뭐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틀어놓는 게 좋고요. 저거 가열돼 갖고 불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어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유가 있어요. 유가. 예, 유가 아래층을 청소를 했는데 얘도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니 몇 개월에 한 번씩 정도씩은 이렇게 들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껴있죠. 이렇게 아래를 청소를 해주고요. 이 머리카락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청소를 해서 잘 내려가도록 배수가 잘 막히지 않도록 잘 청소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아거나 휴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너무 얘를 딱 붙여 놓으면은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습기라든가 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5cm에서 10cm 정도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실리콘을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작업을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갈라지거나 그런 곳이 있다면 실리콘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한다면 종이 테이프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서 실리콘을 아무렇게나 써놓고 나서 실리콘 헤라로 한번 쓱 문지르면은 웬만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일 매즈도 마찬가지예요. 타일 매즈도 크랙이 가 있다면 거기에 타일 매즈를 못 넣겠다라고 한다면 실리콘으로 대충 묻혀가지고서 쓱 닦아내면 거기에 크랙이 생긴 곳에 얘네들이 메꿔지면서 크랙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 바깥으로 나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바지가 이제 보이거든요. 2층이라서 1층의 지붕에. 예, 그래서 요런 곳에 만약에 저는 배수구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물이 지붕 위까지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처마까지 물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바지에 대한 것들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한번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장기간 집을 비워놓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각 방문들을 다 조금씩 다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들이 다 돌아줘서 어느 한 군데에 이 습이나 습기가 머물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1층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2층 같은 경우에 화단길 창문 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방문을 열으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반드시 보일러를 외출 정도는 켜놔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제 난방배관이 동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에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공유 그런 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키토코에 대한 이 채널, 아키토코 채널이라는 것인데, 아키토코 채널은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탐방, 그리고 건축가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많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성주택의 건알람 박지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성주택